이번 영상은 상승장에서의 투자 요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주식시장은 2020년 3월 이후로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 할 수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최근에 테슬라도 편입된 미국의 대표 블루칩 500개 기업을 모아둔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조정은 있지만 이 정도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세장에서 크게 투자자의 유형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 유형은 버핏 지수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를 봤을 때 현재 주식시장은 과열이고 버블이고 이건 붕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를 안 하고 조정장을 기다리는 유형입니다. 현금을 계속 쌓아두고 큰 조정이 왔을 때 저가 매수를 노리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현재 상승장을 즐기자는 유형입니다. 대세 상승장이니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의 투자자부터 보면 가령 레이 달리오 같은 부류의 투자자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아마도 이번 상승장을 계기로 영구적으로 명성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대표로 있는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퓨어 알파 펀드는 작년 9월경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8.6% 손실이었고 2020년 결산으로도 마이너스 10% 손실을 기록한 펀드입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대충 투자해도 손실을 기록하기 어려운 상승장이었는데 2020년 순손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책도 몇 권 냈는데 레이 달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이라는 책을 2018년도에 낸 사람입니다. 자신은 금융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는지 확실한 원칙을 가진 현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본인은 2020년에 가장 삽질을 많이 하고 있는 없는 명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레이 달리오를 포함한 첫 번째 유형의 투자자, 즉 자신이 판단했을 때 현재 강세장은 버블이니 투자를 아예 안 하고 큰 조정장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커버드 숏셀링이 되었든 네이키드 숏셀링이 되었든 공매도를 쳐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헤지 펀드들 또는 인버스 상품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의 투자자들이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과거의 기준에서 현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봐야 미래를 본다라는 말도 있지만 세상은 매우 유기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가 현재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재 상승장을 옹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의 주식시장 대폭락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까지 인류가 겪지 못했던 소재가 경제 위기를 글로벌적으로 초래한 것이고 이제까지 인류가 겪지 못했던 통화 정책과 각종 재정 정책들이 글로벌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식시장 분석 기법이 여러 매크로적인 그리고 마이크로적으로도 현재 주식시장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형의 투자자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실패한 원인이겠고 일단 저를 포함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 번째 유형의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영상을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투자 유형은 이런 상승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두 번째 투자 유형에서도 투자자의 유형은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그냥 계속 매수하는 유형이 있고 익절과 매수를 반복하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 의견이 들어갈 텐데 계속 매수하는 유형은 왜 위험한지 저는 왜 익절과 매수를 반복하는 유형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이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무려 5년 동안 계속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지만 어쨌거나 그걸 다 떠나서 5년 동안 상승한 주식시장을 참여하지 않기에는 이 상승장이 너무 아깝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2020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이 상승이 2021년에 끝날지 2022년에 끝날지 2023년에 끝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상승장이 큰 폭락장으로 끝날지 아니면 큰 조정 없이 기나긴 횡보장에 시작이 될지 그것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장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나고 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이 시장이 버블이든 아니든 간에 상승장에서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이 상승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일단 타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매수와 익절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 기간에 투자를 들어간 사람들은
물론 초장기로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어쨌거나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발생한 수익들은 2008년도 조정이 왔을 때 모두 반납을 하고 손실까지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승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익절을 하고 또 매수하고 익절을 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익절을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주식을 팔고 주가가 훨훨 날아가 버리면 이 충격은 손절 못지않게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나름 원칙을 가져야 하는데, 가령 이런 유형의 종목은 20% 익절, 저런 유형의 종목은 10% 익절, 이런 식으로 종목들마다 익절 기준을 세우고 계속 익절을 해서 수익을 계속 옆으로 빼놓아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회계 용어로는 unrealized profit을 realized profit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령 1000만 원을 여러 종목들에 투자해서 500만 원을 벌면 그 500만 원을 익절해서 금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 대안을 위해 모아두고 투자원금이 1000만 원이 또 500만 원 수익을 내게 되면 그 500만 원은 또 익절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금이 아닌 수익 낸 돈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원금은 확보한 것이므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심적 부담도 덜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고위험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의 예외는 자신이 정말 잘하는 종목들은 익절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올린 내용처럼 정말 자신이 잘 알고 굳게 믿고 있는 기업들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팔지 말고 나중에 은퇴해서 노후에 정말 돈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그냥 팔지 않는 종목들은 중간 익절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삼성전자가 그런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20배가 넘는 주가가 올랐는데 20년 전에도 삼성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블루칩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굳이 좋은 종목을 고르는 행운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 투자로 20배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10배 아니 5배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도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간 애플의 주가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10년 전인 2011년에도 애플에서는 아이폰 4를 출시했을 때이고 아이폰의 인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컸을 때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가가 10년 동안 10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는 주식으로 10배 이상 수익을 거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면 매도하여 익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3년, 4년을 못 참고 이익 나면 팔고 나중에 또 사고 또 팔고 이걸 반복합니다. 강한 상승장이 나오면 매수를 하다가 1년에 몇 번 있는 조정 또는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강한 조정장에서 패닉셀을 하면서 종목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과 하락과 전혀 상관없이 꾸준히 애플 같은 주식을 모으고 10년, 20년 버틴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 같은 종목은 제 기준에서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냥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애플은 제가 꼬집어서 종목을 골라서 추천드리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는 애플을 절대 팔지 말아야 하는 종목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모두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테슬라가 이런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스퀘어, 팔란티어 등의 종목이 그런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고 그냥 자신의 주관대로 신념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아마존을 투자하고 테슬라를 투자하고 넷플릭스를 장기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사람은 굉장한 선구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존이 돈도 못 벌고 저게 뭐하는 기업이냐는 비난을 받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저게 경영인인지 관심 종자인지 모르겠다고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주가가 바닥을 기는 그런 상황들을 과거에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옥석을 가리고 잘 투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애플 같은 종목을 고른 이유는 이미 이 기업의 지난 성장성이 이 기업의 앞으로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 증명해준다는 생각에서 고른 이유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영상을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설날 연휴라서 좀 쉬어가는 영상으로 좀 올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조만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